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을 정리한다는 거는 내 세계관을 뛰어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거. 여기서 정리는 순종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덜 아프다. 부작용이 가장 없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덜 아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연애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오늘 영상은 연애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영적인 레이더에 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제 상정한 다음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진짜 아니다 싶은 자신의 어떤 적정선을 넘었을 경우는 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내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여자의 관점이니까 여자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자는 좀 지내보면 이 남자 좀 아닌 부분들이 탁탁탁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래도 이런 점은 좋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쌓여서 이 사람은 아니다 하면 여자는 팍 끊는 게 있어요. 근데 팍 끊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이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사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다 하는 사인들을 너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은 계속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약간 질질질 끌려가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저는 시간을 끌어봤자 결과는 똑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님, 네? 오늘 머리 선풍기로 말렸죠? 네. 웃음을 참느라. 약간 드라이기로 말릴 때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좋아. 근데 머릿결을 생각하면 선풍기가 낫지 않나? 그렇죠. 찬바람으로 말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하니까 괜찮네. 하여튼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꼭 이제 애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지만,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꼭 애인뿐만 아니라 뭐 거래처나 친구나,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보냈던 그런 수많은 소음과 신호가 섞여 있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딱 과거를 돌아보면 그 사람의 아닌 부분은 내가 이 콩깍지가 쓰였거나, 그치. 아니면 너무 신뢰를 먼저 줘버렸거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였지만 내가 그걸 무시했던 거지. 맞아. 그게 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랑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를 바라는 것도 유아론적인 태도 같은데, 네. 그렇지만 너무 좀 아닌 부분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심리학자 이 전문가들이 그 소시오패스를 피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꼭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사람을 진짜 아닌 사람과 관계를 끊는 거, 또는 진짜 아닌 사람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난 이것도 지혜라고 보거든. 맞아요. 그 애인 말고도 그 지인, 그러니까 또 특히 친구. 내가 그래도 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내가 그래도 얘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한테 선을 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이런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얘의 이런 행동은 나쁜 거야 라고 약간 딱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을 탁탁탁 봤을 때 약간 그래도 친구끼리 이런 거 정도 이해해야지, 아니야 걔가 그런 의도로 한 것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가 확장되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 네.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과 판단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친구라는 정의 자체가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하잖아. 지인이라 속고 있는, 아니, 친구라 속고 있는 지인이 많아. 그러니까 같은 반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 예를 들어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학과에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자주 보니까 친해지긴 하겠지.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그 정의도 나 우리가 너무 좀 러프하게 생각하지 않나. 왜냐면 아까 아내가 말한 것처럼 선을 넘는 애들이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에게 건강한 거리감이나 여기서 거리감은 막 이게 아니고 예의. 그렇지. 예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인격이잖아. 그렇죠. 근데 서스럼 없이 친해졌다는 그런 본인의 명분하에 너무나 선을 넘는 것도 이제 친구니까 친구야. 난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얘가 친구에 대해 되게 의무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외로우니까. 그거 그 뭐야 그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 다 깨지지 않나? 뭐 결국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덜 만나게 되긴 전공이 하겠죠. 달라지거나 이제 뭐 자녀를 낳거나 바쁘거나 그런 얘기 있잖아. 20년 동안 친구인 줄 알았는데 결혼식에서 딱 축의금 이 사건 에피소드로 관계 정리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거 있죠. 와, 얘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보면은 다 소음 속에서 신호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음, 음, 애인, 그러니까 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음. 친구랑 또 다르게 사랑하니까, 그래도 나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의 약간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용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아니다. 그리고 아닌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바뀔 기미나 전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과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프더라도 끊을 땐 끊어야 된다. 아프더라도. 그게 가장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옛날에 내가 잡독가니까 네. 너무 많이 읽으니까 어디서 본지 몰라. 근데 내가 옛날에 밑줄 한 10년 전에 읽은 것 같아. 밑줄 긋고 야 이거 진짜 인사이트다 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강연할 때도 몇 번 말했던 건데 그 이혼하고 재혼하고 삼혼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이혼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폭력성 있는 남자가 아니라 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겠다. 근데 또 재혼하면 또 폭력적이야. 그리고 진짜 이건 아니하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딱 그 다음 남자를 이제 선택을 했나 보지. 근데 3혼까지 했는데 또 폭력적이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미 자기는 모르지만 폭력성이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 뇌의 회로가 고착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을 정리한다는 거는 내 세계관을 뛰어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리하지 못할 100가지 이유는 내 세계관 속에서의 명분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관계를 내가 딱 정리한다는 거는 내가 한 단계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뇌의 신경회로가 고착화돼서 이게 내 세계관이잖아. 아는 만큼 딱 보이는 거야.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 세계관이라는 이 틀 바깥으로 갈고리를 딱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이나 내 이 작은 우물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이렇게 진짜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딱 하는 건 일종의 성장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이제 쉽거든. 그렇죠. 내가 그랬어. 내가 정이 많아서 좀 네. 끌려가는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아닌 거는 나는 어떤 성향이냐면 몇 번 신호를 줘. 좀 옛날엔 그랬어. 신호를 탁탁 줘. 근데 못 알아들어. 근데 진짜 선을 넘어. 네. 난 조용히 끊는 스타일이야. 완전히 끊어버려, 나는. 왜냐면 이런 사람은 몇 번 얘기를 하거나 길게 설명하거나 이래서 알아먹을 사람이었으면은 예전부터 바뀌었겠지. 그래서 나는 딱 몇 번 신호를 주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말을 섞을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난 조용히 그냥. 요즘은 뭐 카톡 차단한다. 이 차단이라는 개념보다 조용히 내 마음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한 번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네. 두 번, 세 번에서는 이제 좀 더 쉬운, 내가 이제 내 성격이 좀 바뀌는 부분?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못할 얘기인데, 지금은 아무리, 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쉬워지는 게 있어. 한 번이 어렵지. 그러니까 그 한 번이 되게 힘들고, 되게 그래서 중요하네. 그 한 번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네. 그리고 또 애인이라 함은 애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는 건 좀 좋은 표현이고, 정말 최악을 상정하면 이게 조잡하게 섞여 있는 거야. 감정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의미부여를 막 하는 거야. 생물학적 호르몬도 나오고. 근데 그걸 벗어나는 게 진짜 자기 삶이 달라질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거 내가 꼭 소개해 드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짝이 있는데, 인간의 자유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예정론과 자유의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거지. 내가 인본주의적이어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계속 주시는데, 그걸 내가 끝까지 모른 채 하고 만약에 어떤 주요 결정을 해버려?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간관계. 근데 인생에서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는 결혼의 문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결혼의 문제에서 내가 정말 인본주의적 선택을 했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도 합력화의 선을 이루시지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 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가늠할 때 그 배우자도 본다고. 난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어른들이 또 그런 거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배우자를 보면은 나중에 그 영상 진짜 안 해. 어. 배우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맞아. 진짜. 그거는 다 통용되는 거예요. 사역자든 일반 사람이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러냐 얘기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포인트 뭐냐면 진짜 아닌 것 같은 사람은 내가 계속 사귀고 관계를 맺으면 물이 들어요. 근데 그 물이 드는 게 결코 신본주의적이고 복음적이진 않을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떤 영적 레이더의 어떤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 거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을 과감하게 끊고 거리를 두는 것도 전 지혜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몇 번 하다가 네. 안 되면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혜일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이게 고차원적 교만이 뭐냐면 내가 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아니, 자기 부모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본인이 바꿔. 맞아. 그게 되게 교만하고 인간론이 좀 얕은 부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나를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인적으로 바뀐다? 이게 교만이거든. 맞아.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런 실수 많이 해. 뭐요? 나도 옛날에 막 그랬는데, 저 사람이 이것만 바뀌면 되게 막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만 믿게 되면 엄청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으로 희생해서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누가 뭐랄까, 바뀌냐고? 누가 바뀌냐? 변화가 아니라 누가 변질되느냐? 그건 나거든. 맞아. 근데 꼭 그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당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을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품어줘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그 뉴스 인터뷰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여자는 이 남자의 약간 뭐랄까 아픈 면이니까 내가 품어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라고 하는 그 희생정신이 나 있는데, 아니면 누가 그치. 막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근데 다쳐요. 본인이 다쳐요. 본인이 너무 다쳐. 너무 다쳐요. 근데 여자든 남자든 이기적인 사람은 피해야 될 것 같아.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맞아. 그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맞아.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계속 의미부여를 상대에게 하는 거야. 맞아. 이기적인 사람도 진짜. 그러니까 뭐 데이트 폭력이나 뭐나 다 이기적이어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약간 막대하는 사람.
약간 상대를 너무 막대하는 사람은 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는 소중한데 그쵸. 나만 소중하지. 그러니까 그 친하다는 명분으로 선을 넘는 난 그게 무식하다고 보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런 거 신호를 소음 속에서 신호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분별력이 필요해. 예민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다면 그걸 계속 좀 무게감 있게 생각할 부분이 필요해. 근데 그런 것도 좀 센스나 약간 좀 이렇게 딱 지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그렇지. 이거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사고 날 때도 아차 하는 순간 사고 나고 아차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찰나의 순간들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래서 목록화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통과 못한 사람은 지인으로 아예 친구로 만들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내가 너무 인본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각자 어떤 그 선은 좀 다르겠지만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게 주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로 너무 고민이 많으신데, 무조건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지? 물론 신앙 안에서 내가 아예 그냥 이 사람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거나, 가족이거나,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이 사람을 계속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도 있지만, 거리를 두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품어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한 사람이 그나마 인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수가 한 2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직장의 특수성이고 직업의 특수성이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 막 얇고 넓게 두루두루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특히 여기서는 이제 애인이라고 상정을 하면은 내가 얘랑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돼요. 맞아. 평생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 이건 꼭 제 말이 아니라 제 말뿐만 아니라 여러 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훌륭한 목사님이 썼던 연예계론 어떤 그 멘토링 관련 서적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빨리 좀 아프죠. 인간적인 정도 있고 감정이 섞이기도 했고 경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이건 진짜 아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이건 진짜 아니다. 했을 때 딱 멈추는 게 그때는 아픈데 돌아보면 가장 덜 아픈 타이밍이다. 맞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내님 또 어떠십니까? 진짜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조금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아닌 것 같은 거의 목록이 뭐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형적 조건만 보고 자를 수가 있거든. 부작용으로.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취지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애인이라고 상정했을 때 진짜 아닌 것 같은 거. 이 사람과 사귀면 사귈수록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자의 일상성이 막 근본적으로 깨지는 관계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소모하지 마시라. 물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맥적 의미를 잘 살피셔서 이런 것도 있더라.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거. 여기서 정리는 순종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덜 아프다. 부작용이 가장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순종해라. 이게 이 영상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뿅! 뿅!